사이소리 현상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쓰는 거야. 사이소리 현상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 하면 합성 명사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사이소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게 일어났는데 합성어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파생어. 우리가 맨입에서 보면 맨입은 니은이 한 개 첨가되거든. 그게 사이소리 현상에 나타나는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와 같단 말이야. 하지만 얘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지 않아. 왜냐면 맨입에서 맨이 접사기 때문에 얘는 파생어야. 파생어니까 합성 명사에서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 그치?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니은 첨가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합성 명사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경우가 세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나무 플러스 가지 이렇게 합성어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 봤더니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나무까지 이렇게 된 소리로 나더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앞에 말이 울림소리로 끝났을 때 울림소리라는 건 모든 모음은 다 울림소리고요. 자음 중에서 나라마음 이렇게 나라마음이라고 외우시리 보통 외울 때 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게 울림소리지. 자음 중에서 끝에가 모음으로 끝나거나 자음인데 니은, 리을, 미음, 이응으로 끝나면 뒤에 시작하는 말이 여기처럼 예사소리로 시작할 때 그 예사소리가 소리로 바뀌면 그게 사이소리 현상이야. 그리고 이 사이소리 현상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집어넣으면 나뭇가지 사이시옷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옷이 있다 보니까 이걸 눈으로 보면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받을 것 같거든. 나뭇 된단 말이야. 그리고 디귿이랑 기억이랑 만나니까 뒤에가 된 소리 돼서 이게 발음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느냐? 나뭇가지 이렇게 발음될 수도 있어요. 나뭇가지라고 발음되는데 된 소리로 발음하는데 나뭇가지 디귿을 붙인 이 형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게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 경우고요. 사이소리 현상의 두 번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몸 같은 거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 잇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몸인데 잇몸 됐으니까 없던 니은이 생겼죠. 앞에가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니은으로 시작하거나 미음으로 시작할 때 얘는 지금 미음으로 시작했죠. 잇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니은 첨가가 일어난 게 사이소리 현상이야.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시옷을 써서 잇몸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 플러스 잇 같은 거 있어요.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나뭇잎 이렇게 됩니다. 앞에가 무엇으로 끝나든 상관없이 뒤에가 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이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단모음 이로 시작할 수도 있고 반모음 이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야. 반모음 이는 어떻게 돼 있어? 여, 야, 요, 유처럼 반모음 이로 숨겨져서 들어가 있지, 그치? 자, 그렇게 이모음이나 단모음 이모음이나 단모음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여기에 단어에 따라서 어떤 단어는 니은이 첨가되고요. 솜이불처럼 솜이불은 솜니불 이렇게 발음되지, 그치? 니은이 하나 첨가되거나 혹은 니은이 두 개 첨가되는 현상이 있어요. 요게 사이소리 현상이야.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이렇게 된소리 되거나 니은이 한 개 첨가되거나 니은이 하나 내지 두 개 첨가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소리 현상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집어넣는데 나뭇잎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뭇잎 이렇게 되겠죠. 사이시옷을 집어넣는데 두 개의 어근 중에 최소한 하나는 뭐여야 돼? 순우리말이어야지 사이시옷도 집어넣어요. 둘 다 한자어일 때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무과라는 말이 있어. 총무 플러스 과가 결합했는데 발음이 총무과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돼. 하지만 쓸 때 총무 무에다가 시옷 집어넣지 않고 쓸 때 그냥 총무
다 이렇게 씁니다. 앞에도 한자어고 뒤에도 한자어이기 때문이야.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순우리말이어야지 사이시옷을 쓰고요. 한자어끼리 결합할 때는 사이시옷을 집어넣는 게 이음절 한자어 6개가 있는데 수능에서 그걸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 내신할 때는 외우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너네가 사이소리 현상에서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이 사이소리 현상이 수의적 현상이라는 거야. 수의적 현상이라는 단어 표현의 상대적인 개념은 뭐냐? 필연적 현상이야. 필연적 현상이라는 건 필연적이니까 상황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의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수의적 현상이라는 건 반드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수의적이다라는 건. 우리가 이게 문장 성분에서도 나옵니다. 문장 성분에서 관형어와 부사어는 수의적인 요소야. 수의적인 성분이야. 관형어와 부사어는 반드시 문장에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물론 예외적으로 필수 부사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래서 수의적 성분인 거야. 수의적 현상이다.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고래 플러스 기름. 고래 기름은 고래 따로 기름 따로 말이 있으니까 고래 기름은 합성 명사죠. 합성 명사라는 조건을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앞에가 모음으로 끝났고 뒤에가 기억 안 울림 예사소리로 시작했죠. 얘는 고래 기름이라고 된소리가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고래 기름은 발음을 하면 그냥 고래 기름이라고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다 갖추고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수의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 사이소리 현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분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기 배, 고기 플러스 배인데 고기 배가 있고 고기 배가 있어. 고기 배, 고기 배. 고기의 배는 고기의 배 빼기야. 근데 고기 배는 고기 잡는 배를 고기 배라고 하겠지, 그치? 사이소리 현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를 분화하기도 해. 그래서 이게 사이소리 현상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의문 변동 쪽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니까